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정부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광복 경축식을 취소해버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그런데 정부가 바뀌자 올해 다시 기념식을 열고 단상에 올라 경축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 세계에 보여준 항일 투쟁의 역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찾아왔다라는 의미의 광복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관장의 신분으로서 하는 건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념관 앞에선 김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80주년이 되는 이 자리에는 김형석이 멍석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광복절을 부정하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는 나라가 독립국가입니까? 김 관장은 앞서 광복절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어왔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되어졌다. 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친일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취임과 동시에 사퇴 요구를 받아온 김 관장은 향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엔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없었습니다. 광복회 등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김형석 관장 취임 직후 독립기념관은 아예 자체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습니다. 42주년 광복절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이 경축식을 하지 않은 것,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김 관장은 대신 대통령이 오는 정부 행사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랬던 독립기념관이 1년 만에 다시 광복절 경축식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천안시와 함께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협의 중이라며 경축 공연은 물론 광복절 노래 재창과 만세 삼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5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MBC에 독립기념관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임명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적 가치와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지난해가 특수한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말을 아끼며 김형석 관장도 올해 자체 경축식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MBC의 취재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기념을 챙기는 거는 그 독립기념관장의 당연한 책무예요. 표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기관장에 가 있으면 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관급인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2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라고 강연에서 말했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1945년 광복조차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시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1948년 취임 연설에서 대한민국 30년으로 표현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제 치하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는 듯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는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정부가 없었으므로 일제치하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김 관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지금 광복 회장이 돼가지고 또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국회에 첫 출석한 김 관장은 팔짱을 끼고 웃는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관장은 오늘 국회에서도 자신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타났지만 야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새 통일 전략 8.15 독트린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북녘 땅까지 자유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자유란 말을 50번 언급했습니다. 24분의 경축사에서 일본은 사라졌습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등 딱 3번만 언급했을 뿐 과거사도 한일 관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야당을 겨냥한 듯 가짜뉴스 집단이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둘로 갈라진 광복절 경축식. 여당은 야당 탓을 했지만 유일한 야당 참석자조차 대통령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과 대등해진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숨길 수 없는 친일 DNA라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광복절만큼은 일본을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은표입니다.